네, 반갑습니다. 이남입니다. 빔으로 하면 불을 꺼야 되니까 이 잘생긴 얼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어, 이 칠판에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에, 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 소개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서울에서 살다가 20대 후반에 어, 가장 큰 조직에 들어가면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현대그룹에 들어갔고 현대중공업에 발령이 나서 연고도 없는 울산 땅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 저희 아내가 제가 200을 벌 때 1000만 원을 벌던 아내가 어느 날 다단계 하자 미쳤냐 다단계 하자 미쳤냐 망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다단계 비전을 본 아내의 강권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을 때려치고 부부가 전업으로 뛰어들었어요. 2년 만에 최고 직급을 갔는데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제 나이 50에 거지가 됐어요. 거지. 그래서 제가 50에 거지가 돼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 얼굴 가지고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데를 갔더니 아저씨 집에 가세요. 그래서 왜요? 아저씨 뼈 따고 부러져요. 아니 뼈가 왜 부러집니까? 아저씨 그 몸으로 이거 무거운 거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이제 어느 날 아내가 또 애터미 하겠다. 그래서 애터미가 뭐야? 다단계야.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울산 주전 바닷가 끌고 가서 너 죽고 나 죽고 내 말 안 들으면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내 말 듣든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시간을 울더라고. 1시간. 남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자가 우는 게 제일 무서워요. 대책이 없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세미나 가보자. 나 그 세미나 10년 다닌 놈이다. 아니다. 여기는 다르다. 다르다. 내가 세미나 가서 숨이 쉬어졌고 이제 우리 가정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는 통에 할 수 없이 세미나에 끌려갔다가 애터미의 창업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제 전업으로 같이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요즘에 애터미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래서 인생은 역시 선택에 따랐다. 아내를 잘 선택했다. 그리고 애터미를 잘 선택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열심히 진행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애터미를 우리가 사업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애터미라는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터미 시스템 안에.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애터미라는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 회사가 회사의 내막을 보니까 일단 애터미라는 회사가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는 유통회사예요. 글로벌에서 전 세계 27개국의 법인을 세워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좋고 싼 제품을 그들에게 직거래로 유통을 합니다. 누군가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애터미 회원들의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거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데 지금 유통의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죠.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유통의 채널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60년대부터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10년 주기로 새로운 유통이 생겼어요. 60년대 전통시장 반품 판매, 70년도에 슈퍼마켓, 80년도에 할인 백화점, 그리고 90년도 들어와서 할인마트, 편의점, 다단계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시대가 되면서 일반 유통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면 어떤 유통 채널도 이겨낼 수가 없죠. 왜 다단계가 피해를 준다, 어렵다 합니까?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좋은데 비쌉니다. 미국의 A사, 저희도 과거에 아내가 잠깐 맛을 좀 봤지만은 제가 중공업 다닐 때 몸이 많이 아프니까 옆집 아줌마가 그 A사 비타민을 딱 갖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약 8만 원 돈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하는데 한 달치 8만 원을 어떻게 먹습니까? 200만 원 버는 월급쟁이가 그러면 4인 가족이면 비타민 하나 가격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니까 일반 유통과 경쟁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유통회사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그걸 발굴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회사가 만든 애터미가 만든 이 애터미 시스템이라는 것도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비전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경영을 하는데 일반 업체에서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제품을 정말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찾아서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서 원가 절감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판로 보장. 우리 울산에는 대기업이 많고 중소기업도 많아요. 중소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판로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했다. 열심히 납품을 합니다. 어느 날 잘립니다. 왜 잘려? 더 싼 데서 치고 들어오면 잘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가장 첫 번째 이 생명줄은 바로 판로 보장이에요. 판로 보장.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애터미는 첫 번째 무조건 애터미와 계약하는 회사는 판로를 보장한다. 애터미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같이 간다. 두 번째 중소기업 사장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90%가 돈 빌리러 다니는 거라고 해요. 월급 주고 돌아서면 또 주고. 그러니까 이놈의 자금 때문에 왜 납품을 해도 어음을 주니까 몇 개월 후에 현금화가 되니까 어음깡이라는 것도 하면서 굉장히 악정고투를 합니다. 애터미 두 번째, 무조건 애터미는 현금 결제다. 납품 즉시 현금 결제다. 세 번째, 필요한 자금 은행 가지 말고 애터미로 와라. 무이자로 지원해 주겠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영업한다고 다니지 말고 시간 쓰지 말고 오로지 품질 향상, 원가 절감에 노력을 해라. 그래서 애터미에서 만든 제품이 대중명품이 될 수 있도록 품질은 명품인데 가격은 대중적인 가격. 말이 안 맞죠. 명품은 비싸고 싸면 비지떡인데 어떻게 명품인데 대중적인 가격, 대중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애터미의 최고의 전략은 대중명품 전략이에요. 목숨을 걸고 10여 년 전부터 이걸 지켜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애터미라는 회사는 회원제를 운영을 합니다. 내가 애터미에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뛰어들면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려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원이 돼서 좋고 싼 제품을 애터미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원래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광고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광고를 하면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 수당으로 주려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마트 저마트 몇십 년 썼지만은 우리에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물건을 사면 돈과 물건을 바꾸는 걸로 끝 아닙니까? 이마트 저마트 몇십 년 써도 평생 단순 소비자. 근데 우리 애터미는 소비하고 그리고 내가 써봤더니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품질과 가격이 다른 유통 채널보다 더 좋고 더 싸야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싸고 좋은 제품을 쓰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주변에 광고하라는 거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애터미 제품을 써봤더니 너도 회원가입해서 쓰고 어차피 다른 데서 쓸 거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쓴 사람이 또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나의 인맥 주변 소비자의 인맥이 계속 이렇게 중첩해 가면서 두 줄로 뿐이 내려갈 수 없는 이런 형태. 근데 여기서 돈을 벌려면 누구든지 좌측 우측으로 소비자 그룹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쓸 때마다 나에게 이게 돈이 수당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좌측과 우측에 누군가도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고 싸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도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도 좌측과 우측으로 회원을 가입해서 쓰게 하는 이런 소비자 그룹을 누가 많이 만드느냐 게임인 거예요. 우리가 이마트, 쿠팡 어디 다 쓸 때마다 다 회원 가입하죠.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뭐 포인트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회원 가입하지 않으면 지금 다 안 되는 거죠. 왜 회원 가입을 받습니까? 묶어놓기 위해서 다 떠돌이 고객 아니에요. 전통시장에서부터 온라인까지 유통의 채널이 워낙 다양해지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여기서 샀다, 내일은 저기서 샀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고 더 싼 데로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쓰는 거 아니에요? 떠돌이 고객. 평생 떠돌이 고객으로 평생 단순 소비자로 썼는데 지금 회원가입을 받고 하는 이유는 묶어놓기 위해서. 마일리지가 뭡니까? 다른 데 못 가게 말리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채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 제도, 뭐 멤버십 제도 다. 그러니까 멤버십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는 만드는 사람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멤버십이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물건 없을 땐 모나미 볼펜, 문화 볼펜 두 가지 뿐이 없어요. 지금 문방구 가보세요. 볼펜이 도대체가 뭐 수백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는 워낙 물건이 다양하고 대량 생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에 비해서 물건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를 단골 고객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어떤 유통 채널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멤버십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터미는 요즘에 대세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여기 홈플러스가 왜 망했습니까? 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왜 어렵습니까? 대기업이 뛰어들고 너무 경쟁자가 많고 응? 세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그들을 표현을 얘기하면 괴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놈의 온라인 괴물 때문에 인터넷 괴물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애터미도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애터미 앱을 딱 깔고 거기 딱 들어가면 60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과 같은 종합 쇼핑몰 하나 딱 접목을 해놨어요. 아자몰이라고 하는 애터미 아자몰. 그래서 애터미 몰에는 애터미 얼굴을 걸고 브랜드를 걸고 600가지가 있고 생필품 600가지가 있고 종합 쇼핑몰인 아자몰에는 10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애터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집에까지 배달이 되는데 다른 유통 채널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왜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직거래 방식이니까 총판, 도매, 소매 엄청난 유통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해야 될 광고를 우리가 하니까 회사에서는 유통 비용 생략된 비용 플러스 광고 비용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케팅 플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고한다, 홍보한다. 이것을 마케팅이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줄 거냐? 우리가 열심히 광고를 한 노력의 대가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마케팅, 광고, 홍보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나만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AI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살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점점 팍팍한 거고 부모도 걱정이고 자녀도 걱정이고 그래서 이런 애터미 시스템에 들어오시면은 일반 유통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직거래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광고를 하는데 이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다 좋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취급하는 건 다 좋다고 해요. 그럼 뭘 갖고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소비자 만족도를 측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반품률입니다. 반품률. 애터미 반품률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0%대입니다. 0%. 정확하게 표현하면 0.2%예요. 0.2%. 일반 유통이 2%, 3%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0.2%예요. 반품률이. 소비자 만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기적의 반품률이라고 합니다. 0.2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죠.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 시대가 됐으니까 거기에 파는 신발, 옷, 의류 몇 프로입니까? 거의 25% 이상이에요. 그런데 특히 TV 홈쇼핑의 여성 의류 몇 프로? 50%라는 50%.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옷 사가지고 반품 한 번이라도 다 해보셨죠?
남자들은 그런 거 반품 잘 안 하는데 여성들은 잘하더라고. 응? 근데 왜 반품합니까? 모델이 입으니까 이뻤는데 내가 입으니까 안 이뻐. 뭐가 잘못됐어요? 옷이 잘못됐지, 옷이. 사정없이 반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해요. 이 반품률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회사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 유통회사가 계속해서 뻗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반품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터미가 만든 시스템, 정말 좋고 싼 제품을 생필품인데 직거래 방식으로 내가 쓰고, 그러니까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고, 예서 치약, 약국에 가서 기능성 치약, 프로폴리스 치약 몇만 원대입니다. 애터미 3천 원대죠.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나에서 만든 게 아닌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애터미 이 제품의 가격. 제품 자체가 정말 대중 명품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오늘 영상에도 잠깐 보셨지만 해모임. 제가 과거에 네트워크 10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들어서 아는 것 잠깐 접한 게 아니라 부부가 전업으로 뛰어들었어요. 할 일이 없어 뛰어든 게 아니라 우리 부인은 3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많아요, 적어요. 입사동기 120명 중에 친한 친구 10여 명 부부끼리 매일 놀러 다닙니다. 돈 잘 버니까 항상 대장 역할을 했어요. 경주로 그러면 경주. 이번 주말은 울기등대다. 오늘은 삼겹살이다. 근데 그걸 딱 포기하고 저는 중공업 다닐 때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 딱 사표를 내고 부부가 전업으로 뛰어들었어요. 2년 만에 성과를 냈지만은 회사가 없어졌어요. 마음에 피멍이 들었겠죠. 누구보다. 이제 네트워크는 이론은 좋은데 이론이 뭡니까? 내가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서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만족스러워.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야, 치약이 3천 원짜리인데 기능성인데 약국에서 몇만 원짜리인데 너무 싸고 좋아. 칫솔 2천 원, 3천 원인데 우리 애터미 1,200원이야. 너무 싸고 좋아. 써봐. 그래서 내가 주변에 알리고 알렸더니 써본 사람도 좋아서 주변에 알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써본 사람이 먹어보니 맛있다. 식당을 광고하듯이 주변에 알리고 알렸더니 여기서 일어난 매출의 일정 부분을 35%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마케팅 플랜에 따라서 내가 수당을 받는데 소비는 어차피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되니까 제품이 일반 유통보다 싸고 좋으면 소비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이 안에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 구매, 자발적인 반복 구매, 강제적으로 하나 팔아줘 해서 쓰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치약이 정말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피멍이 들어서 마음의 장벽이 높았지만은 해모임을 먹어보고 저희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 우리 아버지 쪽이 간으로 중간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2살 많은 사촌 형도 제가 어릴 때 열심히 썰매 탈 때 그 형은 저 강원도에서 스키 타던 형. 제가 중공업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할 때 그 형은 미국에다가 사업체를 내줘가지고 미국에서 크게 사업하던 사촌 형. 그냥 근데 간이 안 좋아서 고생 하다가 한국에 와서 치료받겠다고 했다가 결국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간이 안 좋은 사람들 특히 중공업에서 같이 세 명이서 제 또래 세 명이 같이 병원을 다녔고 한 놈은 돈이 많다고 부산 백병원 저는 해성병원 저 울산대병원 네 약은 어떻게 생겼냐 내 약은 이렇게 생겼다 서로 비교해 가면서 야, 확실히 백병원이 좀 난 것 같아. 이랬던 그 친구 둘은 세상을 이미 떠났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애터미에서 해모임을 먹고 특히 우리 사촌형이 돌아가신 거는 유명한 한약방에서 한약을 먹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한약이 왜 안 좋은데 간이 안 좋은 사람은 해독 능력이 안 되니까 치명적인 거죠. 근데 해모임은 당귀, 청궁, 작약을 팍팍 끓여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서 면역에 좋은 물질을 뽑아서 8년 동안 노력을 해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만들어낸 새로운 물질, 신물질.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 면역에 관련돼서 1호로 인정을 받은 기능성 식품. 제가 벌써 10년 이상 먹었는데도 아직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성 문제는
해결이 된 거구나를 이제 입증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해모밀을 먹고 이렇게 그나마 사랑구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아내는 30년 전에 120만 원짜리 기초 화장품 120만 원짜리 30년 전에.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중공업 친구들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삼선의 부자들을 상대로 했던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애터미 화장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격은 10분의 1, 20분의 1인데 품질이 너무 좋고 저는 해모밀 먹고 이렇게 이제 사랑구실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제품들을 알리고 그러다 보면 자발적인 재구매는 일어나고 또 주변에 알리면서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러면 이 내가 만든 시스템 애터미가 만든 애터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나만의 소비자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끊임없이 매출이 일어나면서 내가 소득이 되니까 이걸 일명 시스템 소득, 평생 소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애터미 시스템을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애터미는 일단 첫 번째 진입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남녀노소, 학력, 경력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한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애터미 제품을 써봤더니 내 마음에 들면 그 자체가 조건인 거죠.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애터미 성공이 느린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없는 거죠. 내가 애터미 어떤 제품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는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높은 거고 제품을 써봐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애터미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진입을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폰지 사기, 폰지. 미국의 100년 전 미국의 은행원이 폰지라는 은행원이 돈 놓고 돈 먹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아직도 요즘에는 코인 가지고 이 폰지 사기를 하는 거죠. 폰지가 뭡니까? 폰지 사기.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이건 다 사기죠.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2,000만 원이 되고 2,000원을 투자하는데 4,000이 되고 요즘 시대에 원금 보장, 고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수익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원금이 보장이 됩니까? 근데 이런 폰지 사기, 아이템만 바뀌어서 이 폰지 사기가 너무나 횡행하다 보니까 그걸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추천한 거에 대한 추천 수당을 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내려가니까 이걸 다단계인지 정상적인 건지 나쁜 건지 구분도 못하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안 좋은 거고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피해를 본 이유 첫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품력. 품질은 다 좋습니다. 네트워크 회사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반 유통과 경쟁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잘 오는 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 놉니다. 강제 조건을 만들어 내요. 강제 조건이라고 하면 진입비를 내라, 유지비를 내라.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얼만큼의 물건을 사라. 이게 진입비예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많이 내면 낼수록 5대까지 계산해서 수당을 줄 거, 실적이 많으면 10대까지, 더 많으면 15대까지 이 안에서 일어난 매출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유지비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실적이 있어야 수당을 받는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일반 불특정 다수들이 이런 조건을 맞춰가면서 들어오는데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글로벌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국내 시장에서만 제한되어 있으니까 먼저 등록한 사람은 돈이 될 수 있어도 나중에 등록한 사람들이 다 등록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면 돈 되고 막차 타면 피해만 보고 그래서 윗사람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이런 애터미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 소득. 시스템 소득. 내가 노동 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시스템에서 소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애터미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어떤 시스템? 애터미의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들의 그룹을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인 재구매를 계속하고 누구는 또 우리 같이 좌측과 우측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 쓰는 사람이 있고 뭐 다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냐고 다 들어오면. 그렇지만 쓰는 사람은 쓰기만 하고 또 여기서 쓰다가 이걸 사업으로 보고 뛰어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좌측과 우측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면 소비하는 사람들은 소비만으로도 혜택이 있지만은 싸고 좋으니까 경제적인 약간의 가정경제 도움은 되지만 또 여기서 우리 같이 사업으로 뛰어들면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같이 부부가 뛰어든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근데 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편견,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환경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어두운 골목길 다단계하는 여자야. 그러면 다 도망간다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여러분들 제가 현대를 딱 들어갔더니 중역들하고 처음에 신입사원들 사장단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더라고. 환영 뭐 파티 비슷하게. 그래서 아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기사로 들어왔는데 대리 4년, 과장 4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또 뭐 부장, 차장 되면 5년, 부장 직전에 또 부장 대우를 만들었고 거기도 5년, 또 대우에서 또 부장 가려면 하여간 20년이 넘어가는데 아니 사장단들 뭐 상무 전무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네들은 6개월 만에 진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때는 현대를 다니면 장가도 못 갔다는 거예요. 월급도 작고 환경도 열악하고 장가 가기 어려웠다는 건데 지금은 어떠냐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남들이 꺼려할 때가 기회다. 남들이 모를 때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사회에 부자가 되려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애터미 창업자가 우리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갔던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간다. 다단계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터미는 일반 유통과 경쟁하는 제품으로 승부한다. 일반 네트워크는 진입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지만 우리는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다. 단지 조건이라고 하면 애터미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 자체가 조건이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새로운 길을. 그래서 애터미가 처음에 창업할 때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으면 누가 매출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애터미에서 직급자가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랬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1년 매출이 2조 4천억이 넘어가죠. 창업을 해서 10년 만에 1조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룹사에서 계열사를 지원해줘가지고 1조가 아니고 단일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10년 만에 1조를 달성하면 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에요. 유니콘이 뭡니까? 100만 대의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전설 속에 나오는,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 10년 만에 창업해서 1조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유니콘 기업이 두 개가 나타났죠. 네이버와 애터미. 애터미가 유니콘 기업으로 10년 만에 1조가 됐고 지금 이제 16년이 되면서 작년도에 2조 4천억이 넘어갔죠.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시스템 소득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대 빈곤의 시대. 농업사회 때는 일부의 양반이 조금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양반들도 뭐 지금 보면은 다 경제 규모가 워낙 작았던 시절이죠. 이때는 뭐 너나 내나 다 가난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산업화가 생겼어요. 어려웠던 사람들, 시골에서 일거리 없는 사람들, 도시의 빈민들이 도시로 이제 공장으로 사무실로 취직이 되면서
일명 새로운 계층 중산층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봉급을 받든지 봉급 생활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취직을 못하는 놈이 이상하다 하는 그 시절 다 지나왔잖아요. 그 자영업을 해도 다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대가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졌어요. 지금 시대, 소위 AI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졌죠. 요즘에 보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해도 시가총액이 천억이 넘어가는 규모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보면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과거에 중산층이라고 해서 이 시절에는 월급 시대, 제가 현대를 다닐 때 월급 시대, 월급이 뭡니까? 도시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빠 혼자 돈 벌어도 4인 가족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기준을 딱 잡아서 월급을 책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아빠 혼자 벌어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연봉제가 됐습니다. 연봉제. 월급을 받는다 그래도 연봉제로 딱 계약을 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주잖아요. 연봉제는 뭡니까? 능력급이에요. 능력급.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받는 게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혼자 벌면 그 아빠의 능력급으로 주는 거니까 아빠 혼자 벌어서 이제 못 먹고 살아요. 왜? 아빠 개인의 능력급으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제 부인도 벌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이제 자녀도 벌어야 되고 알바라도 해야 되고. 제가 한창 그 회사 다닐 때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맞벌이 시대가 될 거다. 제 입사 동기 120명 중에 맞벌이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90%가 맞벌이 시대가 된다 해서 도대체 뭐 맞벌이를 우리도 미국과 같이 된다 할 때 와닿지 않더라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응? 지금 맞벌이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중산층이 몰락을 하면서 봉급 생활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리고 60 정도에 퇴직하면 10여 년의 노후를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균 퇴직 50세도 안 되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만만치 않잖아요. 50에 퇴직하면 몇 살 삽니까? 60, 70, 80, 90. 얼마 전에 요 앞에서 중공업에 옆에 부서 부장을 만났는데 머리가 백발이 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부장님 여기 뭐 하십니까? 너무나 무료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어. 아니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여기서 뭐 합니까? 했더니 할 일이 없어. 가끔 알바는 하는데 어? 할 일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니까 여기 오세요.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2시에 갈게. 그래서 제가 커피도 준비하고 쫙 해놨는데 전화를 안 받네? 어?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 이 잘 사는 사람을 우리가 쫙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 보이는 자본, 안 보이는 자본. 자본소득이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다 노동소득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저도 중공업 다닐 때는 이 회사가 내 회사인 줄 알았어요. 현대그룹 들어가니까 막 그때 저 서울 개동 본사에 이명박 그때 현대건설 회장일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갖고 이야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환영사 해주고 중공업에 왔더니 그냥 아니 회사 안에 버스를 타고 다니고 뭐 자가용이 다니고 얼마나 회사가 큰지 그러니까 회사 한 바퀴만 돌아도 막 몇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막 자부심부터 해갖고 어깨가 막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현실을 보니까 저 회사가 누구 거다? 그래서 자본을 가진 자와 자본을 갖지 않고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과는 이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잘 보니까 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플랫폼, 요즘의 말로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중에 무형, 예를 들어서 제가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샀다. 건물을 샀더니 여기서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더라. 건물 자체가 나의 자본이 돼서 내가 노동을 안 해도 건물이 계속해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유형 자본, 눈에 보이는 자본.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 장윤정. 남편 도경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버는 돈은 자, 장윤정은 바닷가에 모래사장이고 자기는 거기에 모래알 하나다. 나보다 100배를 더 번다는 거야. 100배. 아나운서가 얼마 벌겠으면 연봉. 보통 1억은 되죠? 그러면 100배면 몇 억입니까? 자기 부인은 100배를 번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억은 넘는다는 거 아니야? 100억. 뭐 가지고? 타고난 이 무형의 자본, 노래 잘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은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예술이 아니잖아요. 타고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무형의 자본을 갖고 있으니까 노래 하나 가지고 1년에 100억 이상을 벌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있거나. 근데 제일 사실은 좋은 거는 유산이죠. 유산. 유산. 우산 말고 유산. 정주영 할아버지가 현대를 딱 했더니 그 2대, 3대 다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병철 그분이 삼성을 만들어 놨더니 이건희, 이재용 해갖고 어떻게 삽니까? 어? SK 그 어떻게 삽니까? 다 재벌들 다 부자들 보면은 엄청난 음, 유산을 통해서 근데 우리 유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저 바깥에 우산이라도 하나 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유산인데 이거는 잘 우리한테는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자본,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능력이 있으면은 왕 회장 같은 저렇게 현대, 삼성, LG 이런 사업체를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현대라는 회사가 시스템이 막 돌아가니까 현대중공업의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수익을 주주가 다 갖고 가는 거고 저 같은 노동자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딱 사표 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달력도 한 장 안 주는 거고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사든지 만들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의 젊은 총각들 우한 형제의 그 젊은 청년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플랫폼을. 그러니까 수많은 식당에서 거기에다가 연결이 소비자와 연결을 시킵니다. 배고프면 식당에 전화합니까? 배달의 민족에 전화합니까? 배달, 배달 플랫폼 회사는 아무런 식당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을 딱 만들어 놨더니 수많은 납품업체와 소비자를 연결을 시켜놨더니 플랫폼이 뭡니까? 정류장.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 필요한 사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를 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을 딱 만들어 놨더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 아니야. 빨아들인다고 표현을 하죠. 제프 베조스 그 대머리 아저씨가 아마존을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상상도 못해.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어? 늘 얘기하지만 4억을 줬습니까? 40억을 줬습니까? 400억을 줬습니까? 4천억을 줬습니까? 4조, 40억, 400조, 40조, 400조 몇 조, 얼마 줬다고 그래요? 400조 줬다는 게 400조. 그 돈 다 어디서 나서? 아마존이라는 이 상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놨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카톡을 해서 또 유튜브를 열심히 봤더니 유튜브 콘텐츠 플랫폼 유튜브를 열심히 봤더니 유튜브를 사버린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고 우리는 맨날 그거 눈 빠지게 보다가 진짜 눈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냥 그걸로 끝 아닙니까? 평생 단순 소비자, 평생 단순 사용자 시대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통 노동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전같이 60 정도 퇴직해서 10여 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좋은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야, 요즘에 신영균 그 영화 배우 신영균 할아버지라고 하죠. 97세대만 97세. 근데 막 얼굴이 50대 같아. 50대 같아.
되게 나이가 들면 얼굴 인상이 이렇게 웃기가 어려운데 이 근육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기 손녀가 요새 가수인데 잘 되잖아요. 97세. 이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49세에 퇴직을 하면 길고 긴 노후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요새 왜 치매가 많습니까? 예전엔 치매 없었는데 요즘에 치매가 많다고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치매 걸리기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요즘에는 치매가 걸리고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되면 사실 이건 굉장한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 문제, 요즘에 AI, 요즘에 보세요. 저 월마트, 뭐 아마존 다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사람 뽑지 않는다. 전부 AI로 대체한다. 사람보다도 AI가 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전부 효율, 생산성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이 고령화 문제 그러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농작물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이제 그런 걸 보면 과거에는 근데 이 산업사회라는 이 기간이 약 200년 아닙니까?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오랜 세월 여기에 딱 젖어 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왔지만은 아직도 어딘가 취직을 하고 자영업이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거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와가지고 이런 자본을 가진 자, 시스템을 가진 자, 플랫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 보통 사람들은 다 노동자. 그래서 이걸 서울대학교 유기영 교수팀에서 프레카리아트, 미래도 불안하고 현재도 불안한 재산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계층을 프레카리아트는 용어를 써가면서 발표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99.997%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0% 중에 99.997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애텀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려면 아무 조건은 없지만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기회다. 기회다. 예전에 현대는 그냥 사람이 열악하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점점 경쟁이 치열하듯이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애터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바깥에 나갔더니 너도 나도 다 애터미 쓰고 애터미 회원가입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한국에 다 등록이 되면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일본에 갈랬더니 일본도 다 등록이 됐네. 지금 저 아메리카도 다 등록이 됐네. 지금 남은 게 어디 남았어요? 아프리카 남았잖아. 아프리카. 어? 이제 거기 가서 사업해야 될 거 아니야. 점점 이 사업의 환경도 어려워진다는 거야. 남들이 편견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우리에겐 기회다. 그러면 이제는 이 애터미를 시스템이 정말 잘 굴러가려면 이 경영진이 어떤 사람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가 경영진의 능력.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갖고 따집니까? 성과를 갖고 따지죠. 10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됐고 16년이 되면서 2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된 걸 보면 그리고 글로벌 탑10으로 이미 진입을 하다 보면 성과를 보니까 능력은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럼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 능력은 있는데 성질이 개판인 사람들 어디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똑똑한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지금 국회가 있다는 거 아니야. 국회. 똑똑한데 오나리스크 사회 얼마 전에 경주빵집 저 회장이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원한테 자기를 못 알아봤다고 뭐 뺨때기 때렸다고 신문에 한번 나가지고 경주빵 불매운동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 그러면 뭐 갖고 알 수 있느냐. 애터미 창업자가 제가 세미나 가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돈 벌 수 있는 시스템. 능력 있는 사람은 돈 벌 때가 많이 있으니까 능력이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 애터미가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싸고 좋은 제품을 쓰면서 이 안에서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회사가 만들어놨으니까 다 벌어가라. 그런데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소외 계층들이 있다. 독거노인, 뭐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들은 사실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우리같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기부라는 걸 통해서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 초창기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 전 모든 기업 중에서 매출 대비 기부 1등이 어디예요? 애터미. 일본에 대형 산불 났을 때 삼성이 30억, LG가 20억, 애터미가 100억.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회사의 경영진이 정말 도덕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낫구나.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생각으로 이념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가, 경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창업 이념의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애터미는 생존.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러려면 빚이 없어야 된다. 채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은행빚을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가 제로. 그리고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장사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장사를 하는데 임대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니까 인건비 나가니까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비용이 제로라고 하면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비도 안 나가. 종업원 임금도 안 나가. 그러면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나만 버티고 있으면 망할 수는 없죠.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다. 회사에서도.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려면 전산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고도의 전산화를 시켜서 애터미는 사실 전산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전산화를 통해서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 그리고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게끔 일일 청산 시스템. 오늘 문을 닫아도 내일 돈 받으러 올 사람이 없게 만들면 된다 해서 일일 청산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주문을 하면 애터미로 가서 여기서 구매 파트에서 오더를 내려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물류 창고에 프린터기에서 프린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택배로 싸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물류 창고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중간에 제품마다 기준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해모임 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적정선으로 놓는다. 그래서 이 물건이 막 나가서 이게 80개가 되면 공장에서는 무조건 물건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공장에서는 물류 창고에 모니터를 연결을 시켜서 80개가 됐네? 그럼 열심히 만들고 다시 100개가 채워졌네? 그러면 수도 80개면 또 만들고 이렇게 되면 구매라는 파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비용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름이 이남입니다. 근데 여기서 프린터로 이놈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저 박스에 이놈 실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들겼는데 컴퓨터에서 두들겼는데 물류창고에 프린터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 생존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문화 차이, 문화 차이, 문화 차이. 지금 요새 대한민국의 문화, K 문화가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애터미도 3대 문화가 있어요. 원칙 중심, 동반 성장, 나눔의 문화. 그래서 원칙 중심, 모든 걸 원칙대로 하겠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유통의 원칙을 지키겠다. 유통의 본질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 그래서 유통의 원칙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라는 것이 유통의 원칙인 거죠.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회사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을 해서 자기 라인으로 데려온다든지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절대로 회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 중심, 그다음에 동반 성장. 회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도 잘 돼야 되고 우리 회원들도 잘 돼야 되고 동반 성장, 같이 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도 이제 업체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나눔의 문화, 뭐, 말씀드린 대로 기부는 뭐, 대한민국 1위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애터미 시스템을 경영하는 이 경영진의 어떤 마인드부터 능력, 도덕성 이런 걸 보면, 이 회사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세미나 가서, 이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구나. 내가 안 해도 이 회사는 무조건 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딱 느껴가지고 마음을 딱 결정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이 정말 싸고 좋은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써봐야 알죠. 해모임. 야, 먹어보니까 특히 면역. 저는 간이 안 좋으니까 많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나타나는 증상. 가장 저한테 심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알레르기, 비염, 꽃가루가 날리기 전부터 재채기를 해서 이미 꽃가루는 사라졌는데도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한번 재채기가 터진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 비염 가진 사람들은 한번 터지면 정신없는 거예요. 혼을 쏙 빼놓습니다. 진인이 다 빠질 정도로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고 옆에 휴지가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는 돈은 없어도 휴지는 꼭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저희 아들도 저 닮아갖고 물 알레르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샤워를 하면 온몸에 빨간 반점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렵고 아토피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면역 문제죠. 면역. 환경에 따라서 면역이 근데 이 해모임이라는 것이 면역을 조절해 주는 거죠. 면역이 낮은 사람은 높여주고 너무 높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사람은 그걸 다시 정상으로 낮춰주고 면역을 조절해주는 새로운 물질을 원자력연구원에서 8년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모임은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수출 1위가 된 거죠.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이 된 거고 화장품,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은 세종대왕상 대한민국 1년 동안 특허청에 특허가 출연이 돼서 통과가 된 것이 보통 15만, 13만에서 15만 개라고 하죠. 반도체, 뭐 조선,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특허가 올라오면 그중에 1등. 특허 대상.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주는 특허 대상 1등 한 상을 애터미의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한국콜마와 애터미가 합작을 해서 만든 화장품. 그러니까 애터미의 제품은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해모인 같은 경우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30%였어요. 근데 매출이 좀 일어나니까 회장님이 업체랑 내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더 해자서 45% 해주면 손해 날까? 괜찮겠는데요? 그럼 45 처음에 몇 퍼? 30%에서 48%? 하여간 42%, 48%, 뭐 54% 해가지고 60%까지. 나중에는 60%라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30%짜리를 60% 주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으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장품도 보면 특히 요즘에 나오는 더페인 같은 경우 아이크림 같은 경우 너무 양이 적다 하니까 이 안에를 어떻게 쓰는지 딜이 파가지고 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딜이 딱 파가지고 양을 더 늘려주고 스킨 같은 경우에도 양을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쓰고 있는 폼크린징, 딥크린징 다 올려주고 치약도 180g이었는데 회장님이 월마트 가서 한번 치약을 쫙 보니까 거기에 허접하지만 200g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용량이 큰 게 200g. 야, 안 되겠다. 우리도 200으로 늘리자 해서 180g을 같은 가격으로 200g으로 늘려서 주고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늘려주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품질은 뭐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의 화장품이고 해모임도 아직까지 해모임을 견줄 만한 제품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제품을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의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려면 경영진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떤 제품이 정말 일반 유통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그래서 직접 써보셔서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마케팅 플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한테 수당을 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기준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받았겠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그냥 내가 써보니까 좋아, 너도 써봐. 그리고 써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주변 사람들을 소개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진입비, 유지비도 없을 뿐더러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 제품을 쓸 때마다 누구든지 다 포인트가 자기에게 이게 누적이 돼요. 나도 누적이 되고 너도 누적이 되고 다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에 일어나는 모든 PV, 포인트를 합산을 했을 때 좌측에 30, 우측에 30이 되면 약 6만 원을 지급을 한다.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수당을 지급을 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제 점점 소비자가 많아지면 그리고 그중에 또 관심이 있어서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조직은 더 뻗어가겠죠. 그러면 30만이 70만이 되고 150만이 되고 240, 600, 2000, 5000 우리 이 이상은 그냥 5000으로 똑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5000이나 5만이나 1억이나 5천만 포인트나 1억이나 10억이나 이 이상은 이게 상한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에서 6만 원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은 거는 약 120만 원까지.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지만은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무슨 말이냐면 단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케팅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마케팅들은 대부분 이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라인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그 추천한 사람 또 주변으로 많은 이렇게 소비자들이 형성이 되고 또 그 밑으로 또 뻗어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아니면은 이제 바이너리라고 해서 좌측과 우측 이런 우리 애터미가 바이너리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진입비는 없는데 다 유지비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진입비도 있고 유지비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대수의 제한을 둡니다. 5대, 10대, 많아봐야 15대. 요 안에서 일어난 매출만 수당으로 계산을 해주지만 이 밑에서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왕바리가 나와서 조직이 막 확산이 돼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터미는 대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 단계. 여기에서 10만 포인트가 일어나나 여 밑에서 10만 포인트가 일어나나 똑같이 내 좌측에 10만 여기서 10만 여기서 10만이 일어나면 나는 좌측에 20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수의 제한 없이 그리고 무한 누적이라는 것은 좌측은 30이 됐는데 우측이 30이 안 됐다. 그럼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마감이 없으니까. 대부분 마감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로가 되고 다시 시작이 되니까 월말에 마감을 해야 되는. 그래서 보험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마감 날만 되면 정신없잖아요. 애터미 마감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을 하는데 일일 정산이에요. 매일매일 정산해서 조건이 될 때마다. 그래서 딱 달성이 되면 한 달 만에 됐다. 저희 아내가 6만 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하이고 6만 원. 두 번 받았대요. 하이고 12만 원. 하이고 하니까 그 입 다물러. 6만 원이 60만 원 되고 600만 원 되는 거야.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근데 이 6만 원이 한 달 만에 6만 원. 왜? 처음에 소비자를 만들어 갈 때까지는 누구든지 시간이 걸리죠. 인내의 시간이 절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받았는데 이제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면 우리는 추천이 아니고 후원입니다. 후원. 내가 등록을 시키던 내 파트너가 등록을 시키던 내 위에 스폰서가 등록을 시키던 내 좌측과 우측에 안에 있으면 다 내 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난 모든 포인트를 계산을 해주는 건데 될 때까지 기다리니까 일일 정산이니까 매일도 가능하죠. 매일 6만 원. 그러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
조직이 점점 커져서 매일 70만이 되면 매일 12만 원.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꿈꾸면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매일 얼마? 매일 120만 원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약 3천만 원 되는 거죠. 이제 애터미에는 매일 12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 억대 연봉자가 벌써 1200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 일반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한국에서 조직을 키우고 또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 진출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또 조직을 키우고 일본에서 또 시작했다 그러면 일본에서 또 따로 조직을 키우고 사실 불가능한 거죠. 언제 미국 가고 일본 가서 조직을 키웁니까? 한국에서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글로벌 원 마케팅. 내 좌측과 우측에서 여기에 그대로 외국 사람들을 다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이 밑에서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국으로, 일본으로, 대만으로 이렇게 외국 글로벌을 한 마케팅 안으로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면 해외 사람들이 등록이 되는 걸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원 마케팅. 그 대신 우리는 무한 단계로 주지만은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5천만 포인트까지는 수당이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120만 원. 5억이 돼도 120, 50억이 돼도 120.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당이라는 것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매출에 따라서 2배씩 올려주다가 나중에는 240, 600, 2000, 5000 텀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이 수당의 폭은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다가 그나마 여기서 끝. 그러니까 이 초기 사업자들에게 수당이 집중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천만일 때 120만 원이면 30일 때는 약 9천 원, 만 원이 안 되는데 5, 6만 원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면은 거꾸로 30일 때 6이면은 5천만일 때 1,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1,000만 원 받을 걸 120만 원 준다. 그러니까 후원 수당을 이게 배분하는 방식이 초기 사업자들 이제 조직이 작은 쪽으로 집중을 하고 크면 클수록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다가 그나마 상한선으로 딱 스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요거는 일일 정산이니까 매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당이 이제 직급수당. 애터미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두 가지뿐이 없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과 우측을 1일에서 15일, 16에서 말일 한 달에 2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토탈 250, 250만 PV가 되면 여기에서 일어난 포인트를 매일매일 일어나는 걸 합산을 했을 때 보름에 250만, 250만 포인트가 되면 나는 판매사라는 첫 번째 직급을 달성을 해요. 세일즈 마스터, 한국말로 판매사.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 판매사라는 직급수당 플러스 30만일 때 6만 원을 계속 받잖아요. 250이 되려면 30만이 벌써 8번은 돼야 되니까 5, 6만 원 되는 후원수당이 8번을 나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후원수당 플러스 판매사 직급수당까지 합하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직급수당 판매사 수당이 약 2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첫 직급에서 한 달에 200을 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 같은 판매사를 좌측과 우측에 2명 이 좌측과 우측에 나 같은 사람 소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한번 애터미 비즈니스에 참여해보겠다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판매사를 2명을 보내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한국말로 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 400만 원. 전반기 후반기를 유지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7개 직급자까지 있는 거예요. 최종 직급 임페리얼 마스터. 그래서 이 200만 원이 왜 가능하냐면 애터미는 직급수당으로 배정된 수당에 쭉 잘라서 반을 여기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직급자에게 반을 가지고 나눠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후원수당도 초창기 사업자에게 집중이 된 걸 알 수 있고 직급수당의 반을 첫 직급자에게
사업자 판매사에게만 공유를 하는 거니까 나눠주는 거죠. n분의 1로. 판매사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으로 나눠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를 유지하는 수준만 돼도 그러면 어느 정도냐? 애용하는 가구가 50가구, 50가구 정도. 50가구를 어떻게 만들어? 그게 아니고 내가 주변에 알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소개받고 하면서 내 주변의 인맥, 이 만족한 소비자 주변의 인맥 또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필품인데 싸고 좋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네트워크가 왜 어렵냐? 전부 사업자만 찾으러 다니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필품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빨 닦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응? 다 이빨 닦는 거고 다 세수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판매사만 전반기 후반기를 유지해도 200만 원 정도의 기본 생활비가 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판매사가 되면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은 해머임, 더페임, 화장품 그리고 이브닝 케어 세안하는 거 세 가지를 축하 프로모션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제 1월 1일부터는 5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 해모임, 더페임, 이브닝 케어 한 세트를 또 지급하고 100만 원을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150만 원을 주는 거죠. 제품으로 안 주고 제품보다는 현금이 낫다 해가지고 50만 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되면 축하 프로모션을 이건 첫 번째. 수당은 별개로 나오지만은 처음에 됐을 때 매번 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처음 달성하면 150만 원. 그 다음에 샤론이 되면 200만 원. 동남아 여행 2매. 스타마스터가 되면 1000만 원과 동남아 4매, 4매. 가족 4매. A는 안 됩니다. 남친, 여친 안 됩니다.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가족끼리 이제 고생했다. 가서 좀 쉬어라.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가 되면 5천만 원. 제가 로얄이니까 5천만 원. 그 다음에 유럽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저는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 그러니까 대신 여행 경비를 돈으로 주더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3억. 그리고 또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그 다음에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 10억. 그리고 크루즈 또 10박 11일. 여행을 지겹게 합니다. 샤론부터 샤론,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5번을 3번은 2번은 동남아, 3번은 유럽 크루즈 또는 유럽도 자주 가니까 뭐 중동도 가고 알래스카도 가고 그때마다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가족과 그렇게 여행도 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애터미 창업자가 너무나 어려울 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집 사라, 집. 차 사지 말고 집을 사라. 그래서 로얄부터는 로얄 크라운은 차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크라운 임페리얼 되면 차를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차를. 대형 세단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보시면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시스템 소득, 자본 소득은 플랫폼 소득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터미가 만든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딱 만들어 놨어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뻗어가려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생명인데 그러려면 제품이 일반 유통보다 더 좋고 더 싸야 되고 그리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같은 사업자들에게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랜 이걸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회사들은 합리적인 마케팅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벌어가고 능력 없으면 조금 벌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마케팅이 아니고 이거는 정의로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왜 능력 있어서 조직을 많이 키우면 많이 줘야지 왜 이나마 여기서 끊어버리느냐. 우리는 같이 잘 살자예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를 약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자를 배려한 정의로운 마케팅. 이 직급도 첫 직급보다도 저 꼭대기 올라가면 한없이 많이 벌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급 수당의 반을 첫 직급자에게 준다는 얘기는 이제 초기 사업자, 약자를 배려한 마케팅이라 해서 정의로운 마케팅.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가 이런 장을 마련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로서는 완벽한 부분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단 제품을 써보고 정말 싸고 좋은지 체험을 하고 주변에 누가 많이 알리느냐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보고 마음이 바빠진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세미나를 들어도 그 다음에 또 들어도 또 들어도 그날이 그날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이게 안 일어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금방 돈 되는 게 아니죠.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어느 수준까지 구축할 때까지, 언제까지 내 주변에 애터미 애용자가 약 50명 정도, 50가구 정도가 있으면 어차피 한 번 쓰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품질과 가격이니까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소비자와 같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애용자가 생기고 또 나와 같이 손잡고 뛸 사람 같이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는 팀워크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단축시킬 거냐 늘릴 거냐는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빠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좀 천천히 하는 거고 다양합니다. 이 안에서도. 그래서 반드시 인내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에 전 세계 음악계를 완전히 막 폭풍같이 강타하는 만화, 한국 K 만화 있죠? 뭡니까? 울산에만 계셔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게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 한국 캐나다에 사시는 한국 그분이 감독을 하고 만든 만화 영화 오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음악계가 완전히 BTS를 뛰어넘는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는 아주 완전히 막 특히 미국 시장, 유럽, 멕시코, 남미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더라고. 애기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만화 영화인데 세 명의 예쁜 걸그룹이 나와요. 만화 영화예요. 근데 악령이 보낸 5명의 남자 아이돌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싸우는 겁니다. 악령이 보냈으니까. 악령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면에 어떤 불안, 컴플렉스,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 어두운 면과 이제 싸워서 결국은 이긴다. 굉장히 뻔한 스토리인데 그 배경이 전부 한국입니다. 남산이 보이고 한국의 목욕탕이 보이고 컵라면을 먹고 주인공들이 목욕탕 얘기했나요? 떡볶이를 먹고 한국의 뭐 하여간 유명한 데가 그 만화 영화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느 33살의 아가씨가 작곡을 했는데 작곡을 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고 흥얼흥얼 하면서 불렀는데 감독이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네. 그럼 작곡까지만 당신이 한번 불러봐 해서 불렀더니 기가 막히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름은 김재은. 지금 예명은 이재라고 하더라. 이재. 신영균 97세 영화배우 그분의 손녀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히스토리가 참 감동적인 거예요. SM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사에 들어가지고 11살에 들어가서 23살까지 12년을 연수생활 했는데 방출이 됐어. 노래가 너무 목소리가 두껍다는 거야. 저음이 이런 것도 있고 높이도 올라가지만 목소리 자체가 맑고 투명하지가 않다고 12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서 방출이 된 거예요. 신영균 그분의 손년대도 빽이 든든한데도 이상하게.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제 고민 낙담을 하다가 작곡을 시작을 했어요. 음악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작곡을 해서 여기저기 줘가지고 조금씩 이제 이름이 알려졌는데 어느 날 이 캐대언을 만드는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작곡을 같이 참여를 하다가
노래를 흥얼흥얼 불러줬는데 당신이 한번 해봐.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저음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희망, 저 높은 희망을 표현해냈더니 만화 영화에서 인간이 낼 수 없는 목소리까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작곡을 해놨더니 너 보고 불러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불러내 노래를 너무 잘하네. 근데 보니까 12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 캐대언이라는 만화 영화가 나오는 게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7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부터 노력했는데 나는 꽝이야 했는데 이제 빛을 발하는데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가 일반 뮤직, 음악 분야에서 1등입니다. 1등. 뭐 BTS 저리 가라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애기들. 그래서 오늘 어느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멕시코의 어떤 멕시코인가 브라질인가 어디서 너무 그 노래가 좋아서 주인이 100번을 들었대. 100번. 만화 영화. 그래서 애기들이 무조건 그 노래만 나오면 정신이 없는 거야 이제. 뽀로로 같은 그 상상 이상이죠. 근데 그 집에서 주인이 너무 크게 좋아하고 100번을 불렀더니 그 집의 앵무새가 그 노래를 해드렸는 거야. 그리고 그게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아니 새가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100번을 봤더니 100번. 그 앵무새가 계속 100번을 같이 듣다가 이제는 막 앵무새가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두들기면 그 주제곡부터 해서 여러 곡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미국 시장에 뭐 최고의 상을 휩쓸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는데 결국 그 사람도 정말 어떻게 33살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근데 내막을 들어가 보면 12년의 그런 연습 생활에서 방출이 된 아픔이 있었고 그 만화 영화도 금방 나온 줄 알았더니 7년의 세월이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작자들이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전부 누비면서 한국의 명소를 다 고증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그걸 전부 접목을 해서 한국을 알리기 위한 만화를 만들겠다는 노력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는데 완전히 대박이 아니라 초초 대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약 20년의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시대가 이런 자본을 만들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사람은 요즘에 금융 시스템에서 또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죠. 플랫폼을 만들면 그 플랫폼, 내가 만든 시스템. 애터미가 시스템을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이 싸고 좋은 제품을 내가 써보고 이 감동적인 체험과 함께 주변에 알리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지금 애터미가 27개국에 지금 애터미 창업자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सक्세스 하는 걸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전 세계 모든 애터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울산에서 보이는 게 없다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10월이 다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리시고 시스템 안에 같이 참여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절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내 마음이 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끊임없이 왔다가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회사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석세스, 원데이, 굿모닝 애터미 또 이런 센터라는 걸 만들어 놔서 끊임없이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애터미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애터미를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더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면 이제 내 주변에 울산뿐 아니라 전 지역으로 이제 전 세계로 더 마음을 넓혀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다들 성과를 내시고 임페리얼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